감성경제방송 돈다방미쓰리 8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대한민국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2포인트, 2480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하락한 82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8월달 옵션 만기일이고요. 오늘 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증시를 흔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장 마감 후에 방송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를 보면은요, 외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살벌합니다. 현선물 모두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완전히 외국인들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매도고요.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들만이 현선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 주면서 막판에 248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2480포인트를 만회하고 장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자, 장 분위기가요, 지금 썩 좋지 않아요. 자, 뉴욕 증시 8월 9일 날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S&P 500이 0.42%, 나스닥이 1.19% 하락했는데요. 전일에는 8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론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죠. 어쩌면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 뉴욕 증시는 경제라는 녀석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별적인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의 마무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얘기는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가장 자주 해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습니다. 저기 멀리 지평선에 뭔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9월달 FOMC 회의라는 녀석이 걸어오는데 지금 정수리만 보여요. 그 정수리만 보이는 녀석이 75bp인지 50bp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6월달 고용지표 그리고 8월 5일날 발표된 7월달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예상치 25만 명이라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증가세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고용자 수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건 없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지만, 미쓰리의 분석을 다시 말씀드리면 왜 6월달,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을까? 일단은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라는 거죠. 예상치를 25만 명밖에 잡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직장을 구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했고 7월달 실업률이 전월 대비 0.1% 감소하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고용지표만 딱 놓고 봤을 때 고용자 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경제에 반영했을 때 왜 저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냥 마냥 미국 고용 좋아, 미국 경기 침체 없어 라고 믿고 있다가 뒤통수 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6만 건에 와 있고,
미국의 채용 공고는 감소하고 있으며 감원 계획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2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을 보면은요, 전분기 대비 4.6%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1분기에 7.4%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되긴 했죠. 1분기에 기록한 7.4% 감소는요, 1947년 3분기 이후에 최악의 하락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1분기가 1월달, 2월달, 3월달이죠. 2분기가 4월달, 5월달, 6월달입니다. 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돈다방 미쓰리를 최근 몇 달 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유일하게 잘 나오고 있는 지표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입니다. 물론 다른 경제 지표들도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뭐 1, 2개월 전부터 둔화되고 있고 기준선을 깨는 녀석도 있고 그리고 둔화되다가 살짝 반등하는 녀석도 있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라는 녀석은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증가했네, 경제가 좋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7월달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6월달에 89.5였는데 7월달에 89.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요것만 딱 떼놓고 와서 와 미국 경제 좋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은 쓸 카드가 많은 나라입니다. IMF에서 세계은행에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따위 보고서 아웃 오브 안중이죠. 그런데 그런 보고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이 국제 유가고요. 200달러 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개무시하고 지금 국제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둔화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에 비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어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지표로만 봤을 때 고용지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 경제 침체 아니야? 이렇게 경제 침체를 이야기할 만큼의 관련된 지표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됐을 때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소매 판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주면 다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이제 9월달 FOMC 회의 저 지평선에서 걸어오는 녀석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슬슬 이제 두각을 나타내겠죠. 부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약간 진공 상태입니다. 사각지대 같은 거죠. 고용지표 좋다. 즉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연준 위원들은 9월 10일까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들이 9월 10일 전까지 계속 마이크를 붙잡고 우리 연준이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75bp 금리 인상 할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5bp 금리 인상 자 여러분 3월달에 25bp 5월달에 50bp 6월달에 75bp 7월달에 75bp 자 8월달 한 달 쉬고 9월달에 75bp 금리 인상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이죠. 물론 또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75bp, 75bp, 75bp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딱 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 불확실성 해소됐네. 뭐 시장 예상에서 그렇게 뭐 벗어나지 않았네. 이렇게 포장하려고 지금 그렇게 75bp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괜찮아. 9월달 회의 아직 한참 남았어. 물은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고, 그죠? 파티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고. 어찌 보면 지금 뉴욕 증시는요, 경제 지표에 그렇게, 뭐 경제 지표 그 이외에 그렇게 뉴욕 증시를 뒤흔들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계속 개별적인 종목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얘 언제 기업 실적 발표하는데요? 8월 24일에 한다니까요. 아니 8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벌써부터 그래. 전일에는 엔비디아, 이날은 마이크론. 뭐 덕분에 마이크론 실적 우려 때문에 대한민국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뉴욕 증시는 지금 사실 개별 기업들의 실적보다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진공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죠. 바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지금요, 뭐 경기 침체랑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요 두 이슈가 팽팽하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방향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용 지표를 빌미로 경기 침체 없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현실을 확 깨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여러분, 미국은 선진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신흥국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시켜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은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봐라 저 고용지표 좋잖아. 그리고 경기 침체는, 근데 경기 침체를 뭐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는 고용 지표였는데, 미쓰리는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해서 사회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진 건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근데 저는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이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미국의 금리 인하를 마쳤거든요. 왜 그 지표가 잘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확인할 만한 지표가 없었다. 고용 지표는 그냥 단편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제롬 파월, 제니 옐런 모두 경기 침체 없다라고 단언을 냈죠. 여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금리 인상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도 사실 지금 꾸준히 연준 의원들이 블랙아웃 되기 전에 금리 인상 75bp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그래봤자 아직 한참 남았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8.7%입니다. 그런데 전월에는 여러분 9.1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월 대비 0.4%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지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눈에 띌 때까지 금리 인상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작 0.4%? 야, 이거 가지고, 이 성적표 가지고 연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우리는 지난달 뒤통수를 맞았죠. 왜냐하면 그 전달에
8.6%가 나왔고, 그래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시장에서 8.6보다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한 8.7, 8.8, 그래서 8.9까지 잡은 곳도 있었습니다만, 뚜껑을 딱 열었더니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세상에 8.7도 아니요, 8.8도 아니요, 9.1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시장 예상은 8.7%로 잡고 있으나 혹시 지난달처럼 그 이상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6월 달에는 5.9였는데 이번 7월 달에는 6.1로 전월보다 0.2%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치가 있다는 거죠. 국제 유가가 지금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근원을 뺀 에너지가 포함된 소비자 물가 지표는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감소할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가 다른 영역에 이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변동폭이 큰 그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전월 대비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글쎄요, 저는 어떻게 나오든지 연준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눈에 띄게.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2%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솔직히. 자, 이럴 수는 있어요. 시장 예상은 8.7인데 한 6% 나왔다. 그러면 연준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눈에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꺾였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꺾였다. 9월 달에 확인하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6% 정도대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어떻게 나와도 사실 연준 위원들의 75bp 금리 인상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즉 지금은 그냥 유일하게 왜 이런 분위기입니까?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어요. 오늘 기준으로 41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고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미국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9월달 회의가 41일 남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이제 눈앞에 있냐면 8월달 금통위가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차가 생긴 상태에서 계속 금통위가 열리는 8월 24일인가요? 23일인가? 그때까지 연준 위원들이 75bp 금리 인상을 노래 부른다면 8월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무조건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금 분리되는 시간을 겪게 될 겁니다. 미국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뉴욕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워낙 쓸 카드도 많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죠. 어쩌면 8월 9일 뉴욕 증시가 나스닥만 1%대 하락하고 다우지수와 S&P 500이 소폭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락한 이유가 개별 종목 때문에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8월 10일 주식시장은요, 뉴욕 증시와 굉장히 따로국밥처럼 놀았습니다. 물론
아시아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 증시 항생 지수도 같은 경우도 많이 2%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과 그리고 여타 국가들이 차별화될 겁니다. 그 얘기는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좀 꼿꼿함을 유지할 겁니다. IMF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날,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하지만 뉴욕 증시는 상승합니다. 그 정도로 꼿꼿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뉴욕 증시는 꼿꼿이 움직이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각자 그 처지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조차도 이제 경기 둔화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뉴욕 증시도 이제 견디지 못할 거죠. 제가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금값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금이 너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달러가 약세화가 된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라는 녀석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녀석은 뭐 채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자재 뭐 다른 이슈들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연관돼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가정하에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을 때 달러가 강세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경제가 좋아.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금값이 너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달러 약세를 전망하고 있잖아요. 달러가 뭐 갑자기 확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달러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 이제 미국 경제도, 미국 뉴욕 증시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 글로벌 국가들 중에 어떤 악재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미국 내에서 리먼 사태 같은 것만 터지지 않으면 어떤 악재에도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런데 한계에 봉착할 거라는 거죠.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표라든가 아니면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잘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0.9% 이상 했는데 1%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가 안 좋을 거. 사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엔 경제가 안 좋다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유지될 거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있지만 8월달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면 주택지표가 눈에 띄게 크게 둔화되면은요, 경기 침체 우려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잘 보세요.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경기 침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택시장이 꺾이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은 와, 진짜 경제 안 좋구나, 진짜 경기 둔화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버블이 붕괴되는 그 신호탄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8월달 중후반에 발표되는 주택지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3월달 25bp, 5월달 50bp, 6월달, 7월달 75bp씩 금리 인상을 해대고 있으니까 올해 한 1월달 혹은 3월달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주택지표가 더욱더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만 개인 빚이 많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신용이 늘어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 국민들도 이제 빚에 허덕인다. 뭐 연체자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이자 부담 커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전, 강, 후 약을 얘기하고 있고 2600포인트는 개소리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7월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75bp 한 다음에 8월달에 일단 FOMC가 없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8월달 증시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주식은 그런 이슈들을 땡겨 쓰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8월달 한 달 내내 써먹을 그 분위기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확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힘이 빠지죠. 그리고 저 지평선 넘어 9월달 FOMC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연준 위원들은 매파 성향 위원들이 많고요. 그들은 웬만하면 금리 인상 하겠다고 꼿꼿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전강 후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주식시장은 그렇다 칩시다. 자, 대한민국은요. 이제 미국 시장과 분리되고 주제 파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못하죠. 8월 달에 2600 타령하면서. 전문가들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만 투자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 전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료가 소진됐나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시황을 보지 못하고 종목을 추천하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주는데 시장이 분위기가 꺾이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손절가까지 내려오면 손절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손절 물량이 분차트를 망가뜨려 놓으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뭐 20일선을 지키고 뭐 60일선을 올라타고 백날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그거 진짜. 자,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뭐 크게 여전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여전히 FOMC 회의가 한참 남았잖아요. 41일씩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30일 안으로 들어올 때쯤 돼야지만 9월달 FOMC 회의에 대해서 긴장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통위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움직이려면요.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정말 눈에 띄게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난달처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 8.7보다 더 높게 전월과 똑같이 9.1 이렇게 나오면 연준 위원들은 자신감을 갖고 75bp 금리 인상 타령하겠죠. 그런데 9월달 회의가 한참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투자자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악재는 조금 더 좀 크게 보고 호재는 조금 더 적게 보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은 좀 크게 보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조금 적게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접목시킨 건데 시장에 호재가 있다면 조금 한번 의심해보고 만약에 호재가 100이라면 야 이게 나만 알고 있는 호재겠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겠지. 그래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호재를 알고 있으면 한 50? 60 정도만 반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악재는 조금 더 크게 보자라는 거죠.
그게 저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